안녕하세요. 히코 사용사입니다. 이번 영상도 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쌉이나 찹, 답 같은 후디니 오퍼레이터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가지고 나갈까 하는 데이터 입출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밥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든지 결과를 애트리뷰트로 뽑아낼 수 없다면 사용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먼저 밥에서 외부 데이터를 내부로 임포트하고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익스포트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밥 영상에서 사용할 용어를 좀 통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밥 노드의 입력 중 특정 입력을 말할 때는 입력단 또는 입력단자와 파라미터 이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ef value 입력단자 이런 식입니다. 출력은 출력단 바운드 애트리뷰트 같이 부르고요. 그리고 밥 노드가 가지고 있는 자체 파라미터는 밥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파라미터 밥을 통해서 애트리뷰트 밥삽 외부에 사용자 입력을 위해 만들어지는 파라미터는 external 파라미터, 외부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는 밥 생략하고 그냥 파라미터라고 부르겠습니다. cbex import export 안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보시는 밥 노드들이 cbex 컨텍스트의 import export에 관련된 노드들인데요. 다양한 노드들이 있는데 노드들 각각의 용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특징을 한번 짚어보고요. 익스포트 쪽은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거의 정해진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 생각돼서 오늘 영상에서는 임포트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애트리뷰트를 임포트할 수 있는 노드 중에 geometry pop 글로벌 파라미터, bind, import attribute, get attribute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import attribute은 import point attribute, import primitive attribute, import vertex attribute, import detail attribute를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밥 글로벌 파라미터가 밥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애트리뷰트과 베리어블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어세터 시켜놓은 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출력을 좀 더 세분해 보면요. 첫 번째 P에서 N, 노멀까지를 애트리뷰트. 이건 쌈 노드에서 전달되어 온 데이터고요. 타임, 타임잉크, 프레임 같은 글로벌 베리어블들이 있고요. ptnum에서 num_vatx까지 인덱싱 베리어블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트리뷰트 밥삽 노드의 외부 입력단에 연결되는 지오메트리를 대표하는 op input 베리어블들이 있고요. 지오메트리 밥 글로벌 파라미터에 비해 좀 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bind 밥입니다. 어떤 애트리뷰트나 베리어블도 불러들일 수 있고요. 지오메트리 밥 글로벌 파라미터에서는 불러올 수 없는 특정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를 0과 1로 표시하는 그룹 멤버십 정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인드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불러드릴 데이터의 이름을 대소문자 구별해서 입력하시는 것과 그 데이터 타입을 꼭 맞춰줘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현재 프레임을 가져오고 싶으면 밥 파라미터 네임에 대문자 f, rame 입력하시고 타입을 플로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f 생각하셔서 인티저로 설정하시면 제대로 값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디폴트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애트리뷰트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만약 그 애트리뷰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 지정한 값을 출력해 줍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밥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떤 애트리뷰트나 베리어블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셋업을 만드시는 거라 거의 필요가 없긴 하실 텐데요. 혹시 어셋처럼 두고두고 쓰려고 한다든지 퍼블리시에서 다른 사람도 쓰게 하려면 데이터 임포트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failsafe로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애트리뷰트를 못 가져오면 디폴트 값으로 대체해서 일단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경우 사용자가 애트리뷰트를 미리 준비해서 넣어줘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서 오히려 오작동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디폴트 값으로 대체하는 이상의 무언가를 설계하실 분들은 출력단에 바운드로 시작하는 이름의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애트리뷰트나 베리어블을 소환 실패하면 이 노드의 제로, 폴스 값이 출력되고요. 성공적으로 불러들이면 1, true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걸로 나중에 다룰 if문을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리포트 에러 밥을 이용을 해서 워닝이나 에러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밥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지금 다루지는 않고요. 임포트를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디폴트 설정과 출력 단자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인드의 다른 장점으로는 자동 생성된 백스 코드가 지오메트리 밥 글로벌 파라미터에 비해 훨씬 짧습니다.
입출력 노드만 바꾸어서 똑같이 작동하는 셋업의 코드를 비교해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인드로 생성된 코드고요. 오른쪽이 지오메트리 밥 글로벌 파라미터입니다. 처리 속도는 양쪽 모두 비슷하니까 평소 사용하실 때는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밥을 쓰다가 백스 코딩으로 옮겨가시려고 그러면 자동 생성 코드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때 좀 더 짧은 바인드가 읽기가 좋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노드는 임포트 애트리뷰트 밥인데 그 신텍스가 포인트 익스프레션과 유사합니다. 어떤 쌈 노드의 지오메트리, 서페이스 노드에서 포인트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름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올지를 정하게 되죠. 각각의 아규멘트에 대응하는 임포트 애트리뷰트의 입력 단자 및 파라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포트 애트리뷰트는 디폴트 값을 밥 파라미터로는 설정이 안되고 첫 번째 입력단 def value를 통해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으면 지정한 애트리뷰트를 찾을 수 없을 때 0이 출력되고요. 바인드처럼 0 이외의 값을 사용하시려면 컨스탄트를 연결해 주시고 각각의 엘리멘트마다 서로 다른 값을 디폴트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지오메트리 지정을 위해서는 두 번째 입력 파일에 op input variable을 연결하거나 밥 파라미터의 인풋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밥에서 노드와 노드 연결선을 가능한 줄이는 것을 선호해서 파라미터에서 될 수 있으면 선택을 하는데요. 바인드와 지오메트리 밥 글로벌 파라미터의 경우 소환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애트리뷰트 밥삽의 첫 번째 입력이 하나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입력으로부터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import 애트리뷰트나 get 애트리뷰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읽어드릴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스트링으로 외부에서 입력받아 애트리뷰트 입력 단자에 연결하든지 밥 파라미터의 애트리뷰트에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import 애트리뷰트로는 애트리뷰트만 소환할 수 있고 베리어블은 읽어드리지 못하는데요. ptnum 같은 되지 않을까 싶은 애들도 안됩니다. 만약 읽어드리셔야만 한다면 쌈 레벨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애트리뷰트화해서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ptnum 같은 경우 enumerate 쌉을 사용하면 포인트 넘버를 원하는 이름의 애트리뷰트에 복사해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바인드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반응해서 인티저와 플로트와 벡터 같은 데이터의 자동 전환이 됩니다. 네 번째 입력 단자 ptnum은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으면 현재 루핑이 돌고 있는 첫 번째 입력의 포인트 넘버를 자동으로 가지고 오고요. 무언가 다른 것을 넣어주실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력은 소환한 데이터가 나오는 리절트 출력단이 있고 제대로 불러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석세스 출력이 있고요. 바인드 밥과 동일합니다. 이건 임포트 애트리뷰트처럼 외부에서 불러들일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인드를 이용해 설정한 건데요. 외부 파라미터에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로 스트링 파라미터를 추가하고 이걸 채널 레퍼런싱에서 바인드의 네임에 넣어주면 됩니다. 밥 노드의 파라미터에도 per element expression이 아니라면 후디니 express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get attribute은 import attribute가 거의 같은데요. 포인트, 프리미티브, 버텍스, 디테일 4개로 나눠져 있는 import attribute을 하나로 합쳐놓은 느낌이랄까요? 차이점은 import attribute은 lm_num 입력단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덱스 베리어블을 순차적으로 불러서 이용하는 반면에 get attribute은 하나의 특정 엘리멘트에서만 애트리뷰트를 가져와서 모든 엘리멘트에 똑같은 값을 넣어줍니다. get attribute을 import attribute처럼 쓰시려면 ptnum을 i1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i2는 버텍스 애트리뷰트용으로 프리미티브 버텍스 인덱스 중에서 프리미티브 넘버는 i1에 버텍스 넘버는 i2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밥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입력값을 지정하는 방법,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하드코딩이랑 외부 파라미터에서 받은 입력을 입력 단자의 스트링으로 입력하는 방법의 차이를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get attribute의 밥 파라미터 중 input을 second input으로 포인트 프리미티브를 3으로 설정하면 두 번째 입력에 연결된 지오메트리의 3번 포인트에서 attribute index pt를 가져오게 됩니다. i1에 파라미터 밥을 연결하고 attribute 밥삽의 외부 파라미터에서 3을 입력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백스 코드를 살펴보시면 하드 코딩한 경우는 코드 안에 3이란 숫자가 들어가고 파라미터 밥을 사용한 측은 외부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3이란 숫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쿠그라면 컴파일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여기서 4번 포인트로 애트리뷰트를 가져올 대상이 바뀌면 차이가 생깁니다. 하드 코딩한 경우는 포인터와 프리미티브 파라미터를 3에서 4로 바꾸면 똑같은 코드에서 3이 4로 바뀌었을 뿐인데 전체를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밥 측은 재컴파일할 필요 없이 기존에 컴파일된 결과물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드 코딩은 한번 입력하면 거의 바꿀 일이 없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빈번하게 바꾸는 경우에도 하드 코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이즈 계통 노드를 사용할 때 밥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잡는데 외부 파라미터로 이걸 뽑아 놓으면 바깥에 나가서 파라미터 설정하고 다시 들어와서 노드 셋업을 계속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하드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적어도 하드 코딩을 하면 매번 밥 파라미터 값을 바꿀 때마다 다시 컴파일을 하겠구나 하고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4개 노드를 기능별로 정리한 것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백스에서 쓰이는 베리어블 전체 목록도 넣어뒀으니 참고하시고요. 프레젠테이션을 PDF로 만들어 업로드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자, 다음에 설명드릴 노드는 파라미터 밥입니다. 파라미터 밥은 애트리뷰트 밥 서브의 외부에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아들일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기능을 하죠. 제가 이렇게 생성된 파라미터는 per element expression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직접 확인해 보죠. 그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애트리뷰트 밥을 추가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지오메트리 밥 글로벌 파라미터는 지워버리고 지오메트리 밥 아웃풋에 cd를 마우스 미들 클릭하시면 메뉴창이 뜨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프로모트 파라미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cd 입력 단자가 볼록 튀어나오고 이걸 패그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cd를 입력받을 수 있는 파라미터 밥이 드러납니다. 네임, 레이블, 타입 등은 입력 단자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을 테니까 그냥 두셔도 되고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밥 노드를 드러내 놓으셔도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정리 목적으로 팩으로 되돌리고 싶으시면 파라미터 밥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플래그에 하이드 노드를 선택을 하시면 다시 접을 수 있습니다. 썸 레벨로 나와서 파라미터를 살펴보시면요. 컬러가 생성되었을 텐데 첫 번째 칸에 land at ptnum, 두 번째 칸에 land at time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오른쪽 화살표로 진행해 보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상에서 cdr은 모든 포인트가 똑같은 값이고 cdg는 똑같은 값이긴 한데 매 프레임마다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 프레임마다 한 번만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한 랜드 타임은 잘 작동하고 매 프레임마다 각각의 포인트를 이밸류에이션 해야 하는 랜드 ptnum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외부 파라미터에서는 per element expression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하나하나의 포인트마다 랜덤한 컬러 값을 저장하려면 밥 안에 들어가서 노드를 꾸며야만 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이어집니다. 뭐 제가 만들기 시작한 밥 셋업이니까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좀 바꿔보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밥 셋업을 꾸미는 게 아니고 사이드 팩스에서 제공하는 어셋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OR볼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지 이거는 직접 만들지 않은 어셋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 만들 수 있겠지만 있는 걸 일단 쓰자고 생각하신 거죠. 너무 복잡하지 않은 마운틴 삽 정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노이즈로 울퉁불퉁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X축에서 플러스 X축으로 갈수록 점점 산의 높이가 높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은 마운틴 삽의 파라미터에는 제공되지 않죠. 하이트 파라미터에 fit at p.x, 마이너스 5, 5, 0, 10 입력을 해도 per element expression이 작동되지 않고요. 팝노드처럼 백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죠. 근데 파라미터 밥을 이용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실 파라미터는 바인드의 모든 기능을 커버합니다.
애트리뷰트 베리어블을 바인드처럼 소환할 때도 이용할 수 있고요. 출력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운틴 삽 상단에 애트리뷰트 익스프레션 삽을 추가를 하고요. 밸류 값에 똑같은 익스프레션을 백스프레션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파름 파이널 앰프로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그냥 정한 거 아니고요. 마운틴 삽 안에 들어가 보시면 하이트가 채널 레퍼런싱 되어 있는 파라미터 이름입니다. 파라미터 밥은 자기가 생성한 파라미터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애트리뷰트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그 입력창에 들어있는 값을 무시해버리고 애트리뷰트로 오버라이드합니다. 백스프레션도 마찬가지로 작동하죠. 이렇게 후디니에서 제공하는 기본 어셋 중에서 밥을 사용하는 어셋들은 내부로 열고 들어가서 고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기본 노드의 활용 범위를 조금 넓힐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입력용 램프 파라미터 밥 노드는 예제와 함께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임포트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노드는 프리미티브 관련 노드들입니다. 프리미티브 애트리뷰트, 프리미티브 노멀, 프리미티브 인트린직이 여기 속하는데요. 먼저 프리미티브 애트리뷰트 밥부터 이야기해보죠. 임포트 애트리뷰트 중에 임포트 프리미티브 애트리뷰트 밥은 신텍스가 프림 익스프레션과 유사한데요. 어떤 쌈노드의 지오메트리 파일에서 프리미티브 넘버, 프림 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름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올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애트리뷰트 밥은 프림 UV 익스프레션과 신텍스가 유사한데요. 프림 익스프레션에 파라메트릭 UVW가 추가되었습니다. 파라메트릭 UV는 후디니의 폴리곤마다 각자 가지는 고유의 스페이스인데요. 0부터 1 범위 안에 U랑 V 두 개 값으로 폴리곤상의 어떤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UV의 분포는 폴리곤의 볼텍스의 총수, 몇 각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삼각 폴리곤 먼저 보시면 꼭지점의 숫자는 버텍스 넘버고 괄호 안에 세 자리 숫자가 파라메트릭 UVW 값입니다. U의 방향, V의 방향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폴리곤의 중심의 UV 값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 폴리곤은 0.3333, 0.3333, 0이 중심이 되고요. 사각 폴리곤은 0.5, 0.5, 0. 멀티 폴리곤은 U의 값과 상관없이 V의 값이 1이면 중심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셋업을 공유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프리미티브 애트리뷰트 밥에는 UV 입력 단자가 있고 UVW 별도의 입력 단자도 있는데요. 아마 하위 버전 호환을 위해 남아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똑같이 파라메트릭 UV 입력입니다. 하드코딩 하실 때는 UVW 개별 파라미터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외부 파라미터 입력을 뽑아낼 때는 양쪽 모두 작동합니다만 편의성 면에서 보면 UV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프리미티브 애트리뷰트란 게 하나의 폴리곤 전체가 같은 값을 공유하는 건데 폴리곤 중간에서 가져오나 가장자리 엣지에서 가져오나 다를 이유가 없죠. 그럼 파라메트릭 UV는 왜 있을까 궁금하죠. 임포트 프리미티브 밥에는 그냥 프리미티브 넘버만 받아들이는데 말이죠. 프리미티브 애트리뷰트 밥은 프리미티브 애트리뷰트도 가져올 수 있지만 같은 이름의 포인트 버텍스 애트리뷰트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으로 포인트 버텍스 애트리뷰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파라메트릭 UV가 사용됩니다. 이건 다른 클래스의 같은 이름의 애트리뷰트이 존재할 때 우선순위랑 웨이티드 에버리지 출력을 같이 테스트하기 위한 셋업인데요. 삼각 폴리곤의 프리미티브, 포인트, 버텍스의 각각 CD 애트리뷰트를 설정하고 애트리뷰트 밥삽의 두 번째 입력에는 프리미티브에만 CD가 존재하는 지오메트리를 입력해주고 버텍스와 포인트에는 동일한 이름의 애트리뷰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에는 포인트와 프리미티브, 네 번째에는 버텍스와 프리미티브 CD가 설정된 지오메트리를 입력해줍니다. 결과는 후디니 애트리뷰트 우선 처리 순서대로 버텍스, 포인트, 프리미티브 순서였습니다. 프리미티브 CD만 있는 입력에서 CD를 읽어드리면 프리미티브 CD 값만을 읽어드리고요. 이건 당연하죠.
프리미티브 cd와 포인트나 버텍스 cd가 함께 존재하면 포인트나 버텍스 cd를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으로 인터폴레이션한 cd를 읽어드립니다.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에 대한 설명은 크럼즈 네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import attribute이랑 get attribute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동일한 이름의 attribute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포인트는 포인트 attribute을, primitive는 primitive attribute을, vertex는 vertex attribute을 우선시해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노멀밥은 프리미티브 노멀만을 소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드라서 불러들일 애트리뷰트를 따로 지정할 수가 없고요. 입력 지오메트리에 포인트 노멀 애트리뷰트이 존재해도 프리미티브 노멀만을 가져옵니다. UV 값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항상 같은 값을 출력을 하는데 UV는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고요. 혹시 웨이티드 에버리지 된 포인트 노멀 애트리뷰트를 원하시면 프리미티브 애트리뷰트 밥의 애트리뷰트를 노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프리미티브 인트린직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를 프리미티브나 디테일 모드로 하시면 인트린직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보시면 여러가지 애트리뷰트들이 있는데요. 바운딩 박스 정보라든지 메모리 유세이지라든지 트랜스폼 같은 정보가 있고요. 이건 폴리곤 지오메트리냐, 커브냐, 볼륨이냐 같은 지오메트리 종류에 따라 다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히든 애트리뷰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드가 프리미티브 인트린직 밥입니다.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후디니 볼륨의 경우에 트랜스폼 삽으로 로테이션이나 스케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가 프리미티브 인트린직의 트랜스폼이라는 곳에 3x3 매트릭스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걸 프리미티브 인트린직으로 읽어드려가지고 첫 번째 입력의 박스에 적용해 주시면 볼륨과 같은 움직임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매트릭스 설명하는 영상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프리미티브 인트린직이라는 것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포트 관련된 노드들입니다. 실제로 만약 셋업을 하신다면 아마 지오메트리 밥 아웃풋과 바인드 익스포트 이외에는 다른 노드는 거의 필요 없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특징만 짚어보겠습니다. 바인드 익스포트는 바인드의 밥 파라미터를 출력용으로 설정해서 따로 등록한 노드인데요. Use this node to set parameter attribute은 같은 이름의 애트리뷰트를 소환하는 노드들이 여러 개일 때 얘들 노드 중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애트리뷰트 출력을 담당할지를 설정해주는 기능이고요. 파라미터의 익스포트 메뉴 중에서 when input is connected는 입력단이 연결돼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애트리뷰트를 생성하고 출력을 시키는 설정이고요. 입력단에 연결이 없으면 생성하지 않습니다. always는 입력이 있던 말던 출력은 나가게 되고요. never의 경우에는 입력이 연결되었던 연결되지 않았던 출력을 막는 설정입니다. 탭 메뉴에서 바인드 익스포트 선택하시면 디폴트 상태에서 바꾸실 건 없을 거고 출력할 애트리뷰트 이름 정도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밥은 바인드의 출력 기능을 포함해서 모든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파라미터 밥은 외부 파라미터를 생성해 버리는데 외부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인비저블을 켜면 외부 파라미터를 생성하지 않은 채 엄밀하게는 생성은 하지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상태인데요. 애트리뷰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인드 익스포트에 비해 불편하니까 자주 안 쓰게 되는데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오메트리 밥 아웃풋 어셋안에 보시면 기본 출력 노드로 파라미터 밥을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라이즈 밥은 출력용이라기보다는 디버깅용이지만 애트리뷰트를 추가하는 방식이라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출력하는 애트리뷰트의 프레픽스로 BIS를 붙이는데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필터에서 BIS 별 등을 사용하시면 비주얼라이즈 출력만 따로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add attribute, set attribute은 더욱 용도가 적으실 텐데 다른 출력용 밥 노드들은 기존 하는 애트리뷰트는 덮어쓰고 입력에 존재하지 않는 애트리뷰트를 지정하면 새로 애트리뷰트를 생성하고 그 값을 지정을 하는데 그걸 두 개의 노드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add attribute은 지정한 이름의 attribute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담지는 못해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디폴트 값이 지정됩니다. 그 만들어져 있는 attribute에 값을 지정하는 것이 set attribute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입출력을 모두 한 번은 짚었으면 해서 영상이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밥에서 취급하는 데이터 타입 중에 벡터, 쿼터니언, 매트릭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일 다운로드는 화면 주소의 네이버 히콕 카페에서 가능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